음, 우리 뭐 할 차례죠? 여기까지 했어요. 앞 시간에 지금 여기까지 했어요. 하여튼, 지금 이제까지 우리 뭐 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응? 현재 가치랑 미래 가치 구하는 거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어느 같습니다. 공식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FB는 PV 어, 곱하기 1 플러스 R T제곱. 네. 요거. 네. 시간이 많이 나갔네, 진도는. 응.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요거 했잖아요. 요게 미지수인 거 했고, 전기예금 또는 전기적금에 원래 약게 했고, 그 다음 뭐예요? PB가 미지수인 거 했고, 그래서 채권의 내재 가치 아니면 주식의 내재 가치 구하는 거, 그런 거 했고. 그죠? 그다음에 지금 세 번째 절이 뭐냐면 R이죠. R이 미지수. 그러니까 이자율이 뭐냐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자율의 개념들을 이제까지 해온 거죠. 3.1부터 3.5 소절까지. 그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 채권의 만기 수익률. L, L2 maturity. 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 이런 거예요. 네? 네. 노트 하자면 이런 거 노트 해야겠네. 채권에서 수익률이라고 하면, 그거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yield이다. 라는 거고요. 주식에서 수익률이라고 하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다르다라는 거지. 음. 채권에서는 yield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주식에서는 return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뭐라고 쓴다고? 둘 다 수익률이야. 그지? 그럼 그 두 개의 수익률의 개념은 같을까 다를까? 다를 것 같습니다. 다를 것 같지? 다르니까 영어에서 yield, return이라는 표현을 썼겠지. 그죠? 예. 그러니까 한국말로 수익률이라고 표현 쓰는 게 참 별로 안 좋은 것 같아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채권의 yield가 어떤 개념인지 오늘 한번 배워보겠다. 이런 거겠죠. 이렇게. 예제 1번하고 예제 2번의 차이를 알겠어요? 예제 1번은 뭐냐면 연 수익률은 10%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다음 예제 2번은 뭐냐면 연 할인율은 10%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할인율 하는 거예요. 어. 이 할인율하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할인율이 다른 개념이라는 거지. 심지어는 이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영어로 디스카운트 레이트야. 그래서 미치겠다 이거지. 헷갈리게 하니까.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오케이. 1번 문제, 이거, 만약 우리 보통은 연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연 이자율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죠? 연 이자율이면 이거 값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P0는 어떻게 구해요? 아이씨. FB 이꼴 PB 1 플러스 R의 T 제곱인데 지금 R이 얼마라고? 0.1입니다. 0.1이라고 해놨으니까 그다음 FB가 얼마라고? 100원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다음 1년 할인차가 있으니까 T가 1이네. 그러니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100 나누기 1 플러스 0.1 하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할인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거는 뭐냐면 할인체의 할인율이에요. 할인체 할인율. 할인체 할인율은 우리 이거 지금 디스카운트 했잖아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디스카운트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달리 표현할 때 할인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할인율과 이 할인율이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현재 가치의 할인율이라고 보통 써야지 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난 현재 가치 구할 때 할인율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려고 한다고. 왜냐하면 그 할인채 시장에서 할인율이라는 표현이 있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요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할인채 지금 가격이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 이 할인율이라고 하면, 액면 가치분의 할인액을 이야기해요. 오케이? 그러면 액면의 10%면 얼마예요? 액면이 지금 100원이니까 10%면 얼마예요? 10원입니다. 10원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 할인채 현재 가치는 피저는 얼마냐면, 액면 빼기 할인액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어떻게 나와요? 100원 빼기 10원 해서 90원이 요 책 할인체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할인율과 다른 거죠. 맞잖아요. 여기는 지금 식이 1 되는 거잖아. 100원 빼기 100 곱하기 0.1 해서 90원이 나온 거잖아. 이제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다시 질문을 이렇게 해놨네요. 예제 1번과 예제 2의 연투자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보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예제 1번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P0가 1 플러스 0.1분의 100이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그 P1은 얼마예요? 100이잖아. 그렇잖아. 그지? 그러면 P1 빼기 P0분의 P0 하면 수익률. 여기서 이 수익률은 리턴이네, 또. 리턴은 이렇게 계산하겠지. 그죠? 예. 그리고 예제 2는 어떻게 되냐면 P0가 얼마예요? 90원이잖아. P1은 얼마예요? 100이잖아. 그죠? 그러면 리턴은 90원분의 100 빼기 90원. 이래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수익률은 10%하고 같을까? 이런 질문이죠. 아유, 대가리 깨지겠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 다 기억했어요. 기억했잖아. 지금 방금 했던 이야기를 기억했잖아. 그러면 한번 일단 값을 계산해 놓고 왜 이렇게 달라지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한번 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요거부터 합시다. 그 할인채 할인율 그 이야기부터 합시다. 이 그 지금 내가 살려고 하는 가격이 90원이고요. T1이 100원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P1 빼기 P0는 10원이었잖아요. 그죠? 리턴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요 이익 난 거 나누기 투자한 금액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0%가 아니네.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는 10%인데 할인채 할인율이 10%이면 할인채 투자 수익률은 10%보다 더 크네요. 그냥 그 방금 이야기했던 걸 그 엑셀로 계산했을 뿐이에요, 지금. 그죠? 예. 요 위에 거 합시다, 위에 거. 요거. 그러니까 연수익률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드인데 사실은 이게. 근데 일드라고 생각하지 만 그냥 연이자로 생각하고 우리 그 현재 가치 디스카운트 했잖아요. 디스카운트 할 때 10% 적용해 가지고 P0 구하고 P1 구하고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보자. 이 소리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P0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P0는 어떻게 했냐면 100 나누기 1.1이죠. 이게 90이 아니라고. 여기는 지금 P0 90인데 요거는 90이 아니라고. 그죠? 예. P1은 어떻게 돼요? 100원이겠죠. 액면이니까. 그죠? 그러면 P1 빼기 P0는 9.091원이 되고 그러면 수익률은 10%가 나와요. 정확하게 10%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금방 계산한 거로 보니까 대략 이런 거네요. 정리해 보면 할인채 할인율은 투자 수익률하고 다른 것 같아라는 거지. 그지? 그다음에 그 채권에서 보통 일드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드는 투자 수익률하고 비슷한 개념이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또 헷갈리는 건 뭐냐면 현재 가치 구할 때 할인율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이야기하면 할인채의 할인율은 수익률이 하고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그죠? 예. 그다음 뭐죠? 그 할인채의 일드는 우리 투자 수익률 리턴이라 그랬으니까 리턴하고 비슷한 개념이구나 라는 거 지금 안 거죠. 오케이? 예. 그러면 도대체 이 지금 할인채 할인율은 뭐 어떤 개념이냐 하는 걸 봐야 되는데 다시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어요? 액면 가치가 100원인데 할인율이 할인채 할인율입니다. 할인채 할인율이 10%이면 그 말은 뭐냐 하면 얼마만큼 할인하냐 하면 100원에 10%만큼 할인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인율은 뭐분의 뭐예요, 지금? 액면 가치가 FB잖아요. FB분의 할인액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구해요? FB는 FB 빼기 PB잖아. 요거는 지금 뭐냐? FB분의 FB 빼기 PB고, 아, 이 잘못됐다. 수익률은, 리턴은 이거잖아, 이거. 다시. 여기 수익률은 90.09라는 P0는 뭐냐 하면 PB잖아. 요 PB에 F 빼기 PB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거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F 부분에, 그러니까 분모가 다르다고 지금. 할인세 할인율 할 때 그 할인한다는 할인율은 뭐냐면 분모가 미래 가치를 분모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 또는 일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뭐냐면 현재 가치를 분모로 하고 있잖아. 우리 어떤 거 투자한다 할 때 내 투자액 대비 얼마 돈 벌었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대략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할인세 할인율은 투자 수익률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뭐 투자 수익률 하는 리턴이나 아니면 채권에서 일드 하는 그 수익률 하는 일드 이런 거는 뭐냐면 그냥 투자 수익률과 비슷한 개념이다. 뿐만 아니고 그게 이자율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이자율하고도 왜 똑같은 개념이냐면 이런 거죠.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 곱하기 1 플러스 R에 만약 1이라고 하면 이래 되는 거잖아. 그죠? 이자를 어떻게 계산해요?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R에 대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R에 대해서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P분의 FB 빼기 1 꼴 R이잖아. 또는 빼기 1 하지 말고 이게 이자라면 요게 이자 금액이잖아. 이자 금액을 뭐로 나눠준 거예요? 현재 투자하는 액수로 나눠준 거잖아. 그죠? 근데 투자 수익률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현재 투자하는 금액 대비 이익이 얼마나 안 난가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두 개 개념이 같은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예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연수익률은 10% 이건 그 일드라 그랬는데 요 일드도 결국에는 똑같은 개념이니까 똑같은 식을 쓴 거잖아요, 지금. 요 식은 뭐예요? PB 이꼴 FP 부분에 1 플러스 R을 지금 써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이거잖아. 지금 방금 앞에서 이자를 계산할 때 PB 곱하기 1 플러스 R 한과 똑같은 개념이니까 일드나 아니면 이자율이나 아니면 리턴은 그냥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지? 근데 그 할인세 할인율은 뭐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실은 이런 거예요. 할인세 시장하고 할인세 시장은 뭐냐면 만기가 1년 안쪽이에요. 이 단기 금융시장이잖아. 이 단기 금융시장하고 그다음에 이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 금융시장은 완전히 다른 시장인 거예요. 처음에 발달할 때. 완전히 다른 시장을 발달했는데 발달하면서 이 시장의 관행은 가격을 어떻게 호가하는 것을 관행으로 했냐 하면 그냥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할인율을 이야기해 주면 그게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할인율은 뭐냐 하면 만기에 받을 금액을 얼마나 할인하냐 하는 율로 쓴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관행이 그렇게 굳어진 거야. 그냥 굳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 채권 시장 또는 주식 시장에서는 뭐예요? 장기금융 시장이니까 완전히 다르게 발달하면서 어, 주식 시장은 리턴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장기채 시장은 일드라는 개념을 만든 거죠. 그 어찌 하다 보니까 두 개념이 같은 개념이 된 거지. 그러니까 두 개는 비교할 수 있고 또는 은행의 정기예금도 똑같은 관행을 가진 거지. 됐나요? 예. 그래서 실제 이제 CFA 문제 보시면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어떤 거냐면 뭐 그 단기 채권 이게 이제 단기채니까 이제 할인채 시장이겠죠. 할인채 시장인데 가격이 얼마이다. 그러면 할인율은 얼마이냐 하면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액면이 심지어 가격은 9만 5천 원이지만 그죠? 액면은 뭐겠어요? 10만 원이겠지. 그럼 10만 원에 5천 원만큼 할인했으니까 할인율은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하고요. 자, 이거 지금 어, 테크니컬 디테일은, 인스티튜셔널 디테일은 나중에 CFA 시험 하면 되는데, CFA 시험에서 단기체를 장기체로 하고, 이퀴블런트한 어떤 일드 같은 걸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냥 두 시장의 관행이 다르다라는 예거든요. 얘니까 그냥 이거는 이제 수업에서는 안 하고 넘어갈 건데,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런 문제. 그다음 뭐예요? 이런 이야기 나왔네. 트레저리 빌인데 이게 단기채인데 이거를 장기채 등가성률, 본드 이퀴먼트 일드로 어떻게 환산하는 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죠. 그것만 관행이 다른 건 아니에요. 관행이 여러 개 관행이 다른 게 있는데 가령 장기채 시장은 저 1년을 어떻게 카운트하냐면 액추얼 데이로 카운트해요. 그러니까 올해 1년이 지금 며칠 있어요? 지금 올해 며칠 있어요? 올해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
대부분의 경우 365일이고 간혹 가다가 366일인 해도 있죠. 그러면 그냥 실제 날짜를 분자 분모로 해가지고 뭔가 연율 환산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아니, 그냥 상식으로 들어요. 지금 이거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 단기채 시장은 1년을 며칠로 카운트하냐면 360일로 카운트해. 지금 여기 보니까 360 이렇게 적혀 있잖아. 한 달은 며칠이에요? 오늘, 이거 몇 월이지? 지금 4월이지. 4월은 며칠이야? 30일, 30일. 5월은 31일, 31일. 그 다음 2월은 27일이나 뭐 8일, 27일 수도 있고 28일일 수도 있고, 그제? 맞잖아. 그제? 트레저리 노트, 트레저리 본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걸 쓴다는 거야. 이번 달이 30일이냐 31일이냐 하면 실제 그 날짜를 카운트한다고. 요 자리에. 분모에. 근데 트레저리 빌 마켓에서는 단기채 시장에서는 뭘 쓴다는 거야? 한 달을 30일, 2월이든 3월이든 4월이든 전부 다 얼마나 쓴다는 거야? 30일을 쓴다고. 그러니까 관행이 다르지, 두 시장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트레저리 빌에서 연할인율이 몇 프로인데 그게 그 채권 시장에서 일드하고 서로 비교하려면 뭐가 돼야 되는지 환산하는 문제들이 생기겠지. 그게 실제 CFA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 건 하여튼 단기채 시장과 장기시장이 되게 다르고 할인채의 할인율이라는 개념은 채권의 일드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요. 오케이? 네. 이건 이제 알아야 돼. 이제 일투 모추리티 알아야 되니까 할인채 이제 일드는 이야기했어 이미. 우리가 이해한 거거든. 이야기한 건데 그러면 이 표체의 일드는 뭐가 될까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해져요. 오케이. 액면은 얼마예요? 액면은 100원입니다. 100원이고 그다음에 이 표율은 10%, 10%야. 매년 말 지급한대. 1년에 한 번씩. 음. 만기는 몇 년? 10년, 현재 가치는 90원, 90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의 그 투자 수익률, 연율 투자 수익률 하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연율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렇게, 가정이 있는데, 가정은 뭐냐면, 이 표가 이제 1년 후에 얼마 나와요? 이제 액면이 100원이니까 얼마 이 표가 나오겠어? 10원이 1번, 나오잖아. 10원이 나오면 그 10원을 재투자하는 이자율은 지금 현재 이자율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것도 그냥 요 예금의 연 이자율로 재투자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라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음. 0년, 1년, 2년, 3년, 따따따따 해서 10년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얼마 나와요? 10원씩 나오는 거잖아. 그지? 마지막에 얼마 나와? 110원이 나오잖아. 그지? 어, 돈이 얼마 들어가? 100원, 90원이 들어가지. 맞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90원 주고 돈 투자해서 이 투자 수익률을 지금 사실 계산하고 싶은 거야. 아까 채권의 일드는 투자 수익률하고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비슷한 개념이지만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데. 90원 넣어가지고 매년 10원, 10원, 10원 나오고 110원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걸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FB 이꼴 PV 1 플러스 R에 T 제곱 이런 걸 계산하는 그 R을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계속 이자를 뭐 일드 리턴도 똑같은 개념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FB가 하나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뭐냐면 캐시 플로우 오브 1이 있잖아.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 오브 2가 있고 캐시플로우 오브 10이 있잖아. 요것들 전부 다의 FB를 구하고
그죠? PB는 쉽죠. 12는 지금 그냥 90이잖아.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족하는 요 T는 10이 될 거고 요 R을 구하면 되는데 요 CF가 지금 이게 나오는 시점이 언제예요? 요 10원이 나오는 시점이 1년이잖아. 그러니까 1년은 FB가 아니잖아. 그러면 요 1년인 10원을 10년 후에 가치로 뭔가 환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 이자율이 10%를 하더라도, 그죠? 1년 지나고서는 이자율이 10%가 아니고 11%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 10원에 그 이후에 이게 요 10원을 지금 미래 가치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미래 가치를 만드는 것에 뭔가 적용돼야 될 뭐 리턴이든 아니면 어 저 이자율이든 그거는 뭐냐 하면 이 시점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아닌 다른 이자율로 바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계산 못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예금 연이자율로 계속 대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자율이 안 바뀐다고 가정하자라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뭐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라는 거지. 이거. 자, 우리 앞에서는 보통 디스카운트 할 때 R이라고 이야기했는데 R이라고 안 하고 여기는 지금 Y라고 바꿨는데 이유는 뭐냐면 yield라는 의미에서 Y라고 바꿨고요. 그죠? 그러면 현재 가치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적어도 되고 아니면 사실 이렇게 식을 적어도 되는 거죠. 90에 1 플러스 Y에 10제곱 이꼴 이건 어떻게 돼요? 10에 1 플러스 Y에 9제곱 10에 1 플러스 Y에 8제곱 해가지고 110을 만족하는 그 Y를 구하는 문제나 요 Y를 구하는 문제나 같은 문제예요. 왜 같은 문제예요? 양쪽에 똑같은 값을 곱했기 1 플러스 때문에. Y에 10제곱을 곱했으니까. 오케이? 근데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잖아. 이게 지금 그 우리 FV 이꼴 PV 1 플러스 R의 T제곱 요식을 적용한다면 이게 뭐예요? R? 요게 FB인데 요거는 뭐냐면 일시점에 캐시플로우가 있었는데 그거를 10시점으로 간 거잖아. 그거는 10시점에 캐시 아웃플로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110이라고 적어 놓은 거잖아. 그지?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일시점에 캐시플로우 10에 대해서 요 Y로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두 개를 요 식을 만족하는 Y를 구했다는 말은 뭐냐면 중간에 나오는 캐시플로우도 그냥 요 1to maturity로 재투자한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거죠. 실제 투자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실제 투자는 어떻게 되냐면 요 Y로 재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떤 거야. 그 시점에 이자율이 있는 걸로 바뀔 거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to maturity하고 리턴은 다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재 가치, 미래 가치로 만든다는 면에서는 비슷한 개념인데 그렇지만 뭐예요? 뭔가 가정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요 1투 모츄리티로 요 만기 수익률로 계속 더 추적한다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전히 좀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 whatever 뭐예요? 그냥 현재 가치 공식 또는 미래 가치 공식을 놔둬놓고 그걸 만족하는 Y를 구하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내 이야기했던 거는 그냥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또 나중에 한번 고민해보고 혹시 뭐 금융 수학 시간에 이해를 못했으면 그럼 그 다음 시간 또 다른 과목들도 있잖아. 그냥 그때 이해한다고 치고 저 인간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했어라는 거 머릿속에 남겨두고 당장 1투 모tility 구하는 문제는 구할 수 있잖아 라는 거지. 있어 없어? 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어. 왜 없냐면 이게 Y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야. 입차 방식. 10차 방정식이야. 아이고, 대가리 깨지겠네. 이런 거야. 이해 갔어요? 네. 어.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어널리티컬을 구하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우리가 누메리컬리 구할 수 있어, 없어? 별로 안 어렵다는 거지. 제 주장이. 요 수식을 그냥 그대로 적고, 요 y를, 요 y를 어떤 값을 집어넣어주면 요 값들이 나오니까 그 값이 90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누메리컬리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해봅시다. 자, 우리 t가 몇 년까지 있어요? t가 3년간 0년부터 몇 년까지 있어? 10년까지 있어. 그지? 그 다음에 캐시 플로우는 어떻게 돼? 0년에 아까 얼마였지? 얼마 돈이 나가야 돼? 90원, 50, 마이너스 90, 그지? 그 다음에 1년은 10원. 10 해가지고 마지막에 110,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PB를 구하면 되겠지? PB를 구해도 되고 사실은 FB를 구해도 되고, 그죠? 예. 하여튼 Y는 얼마나 갈까? Y는 얼마나 갈까? 그냥 뭐 0.1이라고 칠까? 0이라고 해도 되고,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PB를 구해요. 지금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0 나누기 1 플러스 0.1에 0제곱. 요거 이제 그 네, 위치 고정시키고 된 거예요. 요 썸이 뭐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 목표는 요 썸이 뭐가 돼야 돼요? 요 썸이 뭐가 돼야 돼요? 요거 1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91에 적은 거잖아. 그럼 요 썸이 뭐가 돼야 돼요? 0, 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0 찾으면 되겠네. 0.11, 0.12. 0.12가 0.12 사이에 있구만.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거 우리 뭐 쓰면 된다고? 잡기, 해찾기. 예, 해찾기. 해찾기 이래 이용하다는 거지. 자, 어떻게 하면 돼요? 데이터, 해찾기. 그 다음에 목표 셀은 뭐가 돼요? 요건가? 그지? 여기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그죠? 값을 바꾸는 건 뭐예요? 요거예요. y를 바꾸는 거죠. 해찾기. 찾았더니 뭐라고? 0.117519이면 그러면 10에 1.76에 10에 마이너스 7승이니까 마이너스 7승이니까 0.000 1 되니까 거의 0에 가까워진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답을 구한 거죠. 할 수 있겠어요? 해봐야 할 수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해봐야 돼요. 네, 오케이. FB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90이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90 곱하기 1 플러스 R에 몇 제곱이지? 10 빼기 0제곱이야. 요거. 90에다가 1 플러스 Y에 10제곱. 그 다음에 10 곱하기 1 플러스 Y에 9제곱. 110은 그냥 0제곱. 그러니까 그걸 하려니까 10 빼기 이래 된 거잖아. 그죠? 예. 위치 고정해야 되네. 요거 달라. 그죠? 예. 요거 다 더하면 이거는 지금 10년 가치로 다 구한 거예요.
뭘 잘못 것 같은데. 아, 0%로 해놔서 그랬구나. 오케이, equal sum. 이걸 지금 0%라고 해놨으니까 이렇게 구해진 거고 0.1 하면 이렇게 구해지겠지. 그죠? 예, 오케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데이터 해찾기 목표가 어느 거죠? 요거죠. 지정값은 0, 값을 바꿀 셀은 요거였나? 오케이. 아, 이 두 값이 같네. 그죠? 이 두 값이 왜 같아요? 같은 식이어서. 아니, 같은 식은 아니지. 다른 식이지. 다른 식인데, 어디 갔나? 아, 잠깐만요. 아, 어. 앞에 식은 요거 지금 푼 거고, 뒤에 식은 요거 푼 건데, 양변을 똑같은 값을 곱하면 두 등식은 동일한 등식이니까 똑같은 값, 똑같은 y를 구해야지 맞는 거지. 그지? 예. 하여튼 엑셀 해찾기로 문제 풀면 됩니다. 음. 이제까지 계속 저는 R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interest rate 였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다 갑자기 여기서 Y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아예 채권에서는 1to maturity라는 용어를 쓰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Y라고 지금 바꿔서 표현했다. 이 소리죠. 음. 보통 R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이제까지 우리 현재같이 구할 때 R이라고 표현했잖아. 그게 뭐냐면 interest rate의 R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또는 뭐예요? I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interest rate니까 I잖아. 그러니까 I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R이라 쓰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데 왜 R이라 쓰는 걸 더 좋아하냐면 요 R은 interest rate의 R이기도 하지만 return의 R이기도 하잖아. 저수익률의 R 이기도 하니까 R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쓴다 이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획득할 수 있는 수익률 이 정도로 컨셉추얼리 이해하시면 돼요. 단 뭐예요? 이 표를 대투해야 되는데 그때 수익률은 그냥 이 만기 수익률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 가정은 뭐 어떤 가정이냐 앞으로 만기 수익률이 바뀌지 않는다. 라이프 타임 동안 채권의 이 기간 동안 만기 수익률이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하고 비슷한 가정인 거죠.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냥. 요거. 채권을, 중요한 건 요건데,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획득할 수 있는 수익. 하나 더 기억한다면 뭐라고? 이 표의 대출자 수익률도 만기 수익률하고 동일하다. 라는 상태에서. 오케이. 지금 방금까지 했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기 시점까지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 만기 시점의 현금 흐름에 불확실성이 있는 채권은 이 표체와 할인채 중 어느 것인가? 표체입니다. 응? 표체. 할인채는? 확실합니다. 왜 확실한데? 만기에 이 주는 금액이 표체는 왜 정해져 있기. 불확실한데? 이 표체는 중간중간에 이자율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냐고. 이 표체. 이 표한테, 그지?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 표체도 만기에 받는 원금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요? 만기에 받는 정해져 이자는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만약 이 있습니다. 표체도 만기까지 가지고 간다면 매 시점에 들어오는 10원하고 110원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원, 1년짜리 받은 그 10원을 뭔가 다시 우리가 운용을 해야 되잖아. 그때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지. 그죠? 할인채는 없죠. 그러니까 말까지 보유하면 거의 할인채는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제가 왜 위험이 거의 없다고 얘기했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이자율이 변동하는 위험에는 노출이 안 돼 있는데 그런데 혹시 이 회사가 뻥사고를 내면 어떡해요? 이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부도 위험이 없는 건 아니라고 사실은. 지금은 우리 부도 위험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건데. 그죠? 근데 이 표체는 그 이 회사가 그러니까 국채라서 부도 위험이 없다고 치더라도 그렇다고 중간에 나오는 이 표들의 재투자 위험이 있습니다. 이자율이 바뀌었을 때. 그 이야기 한 거죠.
오케이. 만기 이전에 채권을 매도할 경우 현금으로의 불확실성 채권은 이표적 할인치 중에 어느 거냐?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채권은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채권에 위험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현재는 10%의 수익률로 이 할인채를 디스카운트 한 거야. 그죠? 그랬는데 만기까지 가면 확실하게 지금 100원을 받는 거, 액면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기 이전에 대파할 수도 있잖아. 만기 이전에 대파할 때는 또 이 채권의 적정 가격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 시점에 일들을 가지고 디스카운트 하겠죠. 그러니까 가격 변동 위험이 없는 게 아니죠. 할인채도. 오케이? 이 표체는 더더욱이 있겠지. 왜냐하면 원금 액수를 디스카운트 하는 것도 달라질 거니까. 그죠?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이 표체는 말까지 보유하더라도 이자율 변동 위험이 노출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표를 대수하는 위험이 있으니까. 그게 그 이자율이 매수할 때 이자로 다르니까. 이자율 표보다는 일드라는 표현이 더 좋은데 지금 제가 이자율이라고 표현했나. 그죠? 예. 할인세는 말까지 보유한다면 이자율 변동 위험은 없죠. 이것도 이자율이 아니고 일드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예. 할인세는 만기 이전에 채권을 보유하면 이자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 같죠? 그러면 이거 이제 풀어보면 실업 차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계산할 수 있겠어요? 10년 할인채인데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나면 10년 할인채가 몇 년 할인채로 바뀐 거야. 9년, 9년. 그지? 근데 10년 할인채 맨 처음에 내가 살 때는 만기 수익률이 얼마였어? 10%였잖아. 그지? 근데 그 9년 차에는 만기 수익률이 몇 프로 됐어? 7%가 됐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바뀌었겠지. 그지? 그러면 요 시점에 채권의 가격 P0를 구하고 요 시점에 채권의 가격 P1을 구해가지고 그거의 투자 수익률을 구하면 투자 수익률이 나오는데 그 투자 수익률은 10%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만기 수익률이 10%인 10년 할인채를 10년간 보유했다면 만기 수익률은 얼마겠어요? 투자 수익률은 얼마겠어요? 10%라니까 정확하게. 그 이후에 만기 수익률이 얼마 바뀌었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캐시프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만기 이전에 만약 판다면 그러면 저수익률은 10%를 기대하지는 못해요. 물론 10%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 주식에 비해서는 좀 더 이 저수익률을 우리가 좀 예측하는 게 좀 더 가능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정확한 값은 아니라는 거지. 그게 지금 방금까지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계산해 보면 알겠죠.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요. 계산해봐요. 예. 그러면 10%는 아니야. 확인해보라 이 소리예요. 이게 정답. 이 정답. 1,000원? 어떻게 나왔어? 그 100 나누기 0.1 했습니다. A분의 R? 뭘 잘못했지? 음, 내가 매 시점 받는 연금은 금액이 얼만데? 10원? 응. 본인의 죄를 아, 알렸다. 1,000원이 어떻게 나왔냐고.
100원을 0.1로 나눠가지고 1,000원 나온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받는 연금 액수가 여기서는 2표겠지만 2표 액수가 음, 100원이냐고. 10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정답은 100원인가? 100원? 그렇지. 정답은 100원이에요.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백진우 씨는 지금 그러니까 연구연금의 현재 가치 구하는 공식 가지고 이걸 구한 거고 이게 100원이 나온다는 걸 또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오케이. 여기서는 만기 수익률하고 이표율이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같아요. 이표율하고 만기 수익률이 같으면 채권의 현재 가치는 내가 처음 하는 이야기인가? 우리 앞에서도 이표시들 예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예제들 중에 이런 예제들이 있지 않았어요? 액면이 100원이고 이표율이 10%인데 그런데 연이자율은 10%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그 채권의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대요? 액면 금액이 나오지 않던가요? 어. 그 이유는 뭐냐면 요 이표율하고 연이자율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시점에 현금 흐름이 있는데 그 현금 흐름이 나오는 수익률하고 그 다음에 그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수익률이 같아요. 그러면 그냥 매 시점마다 10원씩 주고 그냥 100원만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넘어갑시다. 어, 지금이 11시 17분이죠. 5분 쉬고 합시다. 5분 쉬고. 그러면 몇 시지? 22분? 22분에 다시 봅시다. 5분 쉬고요. 아무도 답이 없어. 지난 시간에 채권의 만기 수익률 했는데 뭐 혹시 질문 있어요? 없어. 채권의 만기 수익률 구할 수 있겠어? 그냥 본인이 지금 현재 느끼기에 하는 걸 이야기하라니까. 할 수 있을 것 됐어. 같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어. 그런데 왜 작년에 저 금융수학에 저 F가 그래 많았던 거야? 어. 자, 봐봐요. 안에 컨셉이 있잖아. 컨셉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 그지? 근데 문제 푸는 건 별로 안 어려워해. 문제 푸는 건 뭐 어떤 거였어요? 그냥 요식에 요 Y 구하는 거였잖아. 요식을 세울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요식을 세우고 요식을 엑셀에다가 모델로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뭐 쓰면 된다고? 뭐 쓰면 된다고? 엑셀에 데이터 해찾기 해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야. 그냥 해찾기 기능만 잘 알고 있으면 이 문제 풀 수 있다 이거지. 그지? 할인세는 별로 어려운 건 없고, 사실은. 할인세는 그냥 우리가 손으로도 풀 수 있으니까 풀면 되고, 아니면 엑셀로 풀든가 말든가, 그건 알아서 풀면 되는데, 이표제는 약간 복잡했다는 거지. 왜 이표제는 복잡했냐 하면, 뭐예요? 캐시플로우가 10년에 걸쳐서 있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게 10차 방정식이니까, 시사 방정식은 풀기 어려울 거라는 거지. 그러니, 그걸 뭐로 쓰자고. 뭐로, 뭘로 풀자고. 손으로 풀지 말고, 애널리티컬리 풀지 말고, 뭐 어떻게, 누메리크로 풀자고. 엑셀에 뭐, 해찾기. 해찾기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엑셀 해찾기를 써가지고 요 답을 구할 수만 있으면 돼. 됐나요? 네. 1to 머추리티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알고 보면. 오케이. 3.7. 자본 예산, 캐피탈 버지팅이라고 적혀 있고, 이꼴 해놓고 실물 투자 의사결정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 그냥 기업 재무에서도 화폐 시장 가치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얘가 뭐냐면 이런 거네요. 다음과 같은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실물 투자안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떤 공장을 하나 세우면 세우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다는 거야.
공장 설비 투자하는데 돈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게 얼마 들어간다는 거야. 1,500. 1,500억 원이 들어간다고 치자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공장 만들었으니까 물건 팔아가 돈을 벌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캐시 인플로우가 생기는데 인플로우가 1년에 300억, 2년에 300, 400억, 3년에 750억, 뭐 5년까지 900억까지 생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여서 이 공장에 투자할까 말까, 공장 지을까 말까, 이거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 그지? 어, 어떤 경우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이런 거라는 거지. 0년에 1,500억 나가고, 그 다음에 1년에서 5년에 걸쳐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니까, 이걸 다 더해보니까 1,650억 원이야. 자, 투자한 돈 얼마? 1,500원, 나온 돈 얼마? 1,650원. 아니, 1,650억, 요거 하고, 요거, 0부터 5까지 다 더하니까 1,650억이 나왔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나온 돈이 요거 더한 거겠지. 300, 400, 750, 750, 900 더한 건데, 900 더한 금액이 지금 나가는 돈 1,500억보다 많으니까 투자한 것보다 나오는 금액이 더 많으니 얼마나 더 많으냐? 1,650억은 더 많으니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 라고 의사결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의사결정하면 맞아, 틀려. 틀립니다. 왜 틀려? 현재 가치를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왜 현재 가치를 계산해야 되냐고. 아니, 여기 현재 가치 계산해놨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데 왜 현재 가치를 계산해야 되냐라는 거지. 그 돈을 회수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좀 그러니까. 백준원 씨도 굉장히 괜찮은 생각을 한 거고, 일단. 근데, 여하튼, 뭐냐면, 이, 캐시 아웃플로우하고 캐시 인플로우 다 더해가지고, 그걸 보고 뭐냐면, net value 이렇게 얘기하거든. net cash flow 이렇게 얘기하거든. net cash flow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이면 투자하고, 마이너스이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의사결정이 왜 잘못됐냐고. 그럼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자고. 지금 10억을 받을래? 아니면 10년 후에 10억을 받을래? 답이 뭐였어? 지금 받는 거입니다. 그 왜 그렇게 이야기했어? 10년 뒤에 돈의 가치랑 지금의 가치랑 다르기 다르기 때문이요. 때문에라는 거잖아.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거 기준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그 의사결정은 잘못된 의사결정. 왜냐하면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뭡니까? 내 차입 이자율이 10%이니까 그러면 10%일 때 현재 가치를 다 계산한 거지. 그지?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합한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net present value 이렇게 이야기해요. net present value 현재 가치인데 net이니까 순현가 이렇게 순현재 가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순현재 가치가 플러스야. 투자해 말아.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의사결정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나간 돈하고 들어온 돈하고 전부 다 동일한 시점의 가치로 평가해 놓고 봐도 돈을 버니 돈을 벌면 돈 버는 투자에는 투자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순현가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기업 재무에 우리가 실제 어떤 투자를 할까 말까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하나 지금 배운 거지. 오케이? 네. 자, 이런 기법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자본예산 기법이라 그러고 자본예산 기법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요 세 가지라는 거지.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백진원 씨가 얼핏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회수기간법이라는 거예요. 회수기간법. 그건 뭐냐면 투자한 금액을 빨리 회수할수록 좋은 투자는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그럼 회수기간법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얼마 나갔어? 1,500원, 나갔어. 1,000억보다 더 많이 돈이 회수되는 게 언제야? 300하고 400 합치면 700. 700에다가 750 합치면 얼마? 1,450. 1,450에 1,500 넘어갔네, 이제. 그지? 그러니까 회수하는 기간은 4년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하겠어요? 4년 만에 회수하는 투자는 좋은 투자 아니냐, 나쁜 투자 아니냐, 이렇게 의사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뭔가 벤치마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보수인 투자자,
투자예요. 그래서 2년 만에 회수하지 않으면 이거는 좋은 투자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저는 여기에 투자하면 돼요? 안 해야 돼요? 나는 내가 투자한 돈을 2년 만에 회수하지 않으면 별로 좋은 투자 아니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거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됩니다. 말아야 말아야 됩니다. 되는 거지. 근데 가령 저는 벤치마크로 2년이 아니고 5년을 하는 거야. 5년 안에 회수하면 괜찮은 투자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데 내가 벤치마크로 생각하고 있는 게 몇 년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보다 짧으면 투자하고 그보다 길면 투자하지 않는 거. 오케이? 됐나요? 음. 자, 그게 회수기간법입니다. 우리 퍽 하는 거 들어봤어요? 알아 몰라. 알아 몰라. 퍼. 압니다. 퍼가 뭔데? 뭐가 퍼인데? 퍼는 런라기. price to 아, earning ratio야. 그러니까 가격하고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하고를 비교하는 비율이야. 오케이? 예. 실제로 어떻게 구하냐면 P 빼기 P 나누기 EPS예요. EPS는 뭐냐면 earning per share예요. 그러니까 한 주당 단기 순이익, 주당 순이익.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몇 배이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퍼가 정확하게 회수 기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기업의 퍼가 5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내가 이 회사를 통으로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회사에 단기 순이익이 생기면 그 순이익 생긴 거는 내가 그냥 전부 다 내가 다 빼먹을 수 있다고 쳐봐요. 그죠? 그러면 퍼가 5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걸 주고 사면 5년 만에 단기 순이익으로 돈을 빼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회수 기간이 5년이다라는 거잖아. 그지? 근데 내가 적정한 회수 기간을 10이라고 생각한다면 5년은 짧게 회수하는 거니까 여기 투자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퍼는 회수 기간이네. 됐나요? 됐죠? 예. 보통 주식시장에서 이제 절대적으로 퍼가 높은 애 낮은 애를 평가할 때 보통 보는 게 10이야, 10. 그 말은 뭐예요? 한국에서는 한 10년 만에 회수하면 그냥 괜찮은 그 어느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10보다 퍼가 높으면 회수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너무 고평가돼 있다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야 퍼가 오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아 10년보다 빨리 회수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를테면 미국은 퍼가 대략 한 얼마 정도 되냐면 27 정도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국의 단기 순이익, 미국의 주식이 사가지고, 그 다음 뭐죠? 이 단기 순이익을 전부 다 빼먹, 내가 전부 다 빼먹을 수 있다고 치면, 그럼 몇 년 걸려야지 회수된다는 거예요. 27년. 27년 돼야지 회수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엔비디아는 퍼가 얼마냐? 한 70 정도 돼.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엔비디아의 그 EPS 다 빼먹으려면, 내가 전선 황이어서 다 빼먹으려면 몇 년이 걸린다고? 70년이 걸린다고, 70년이. 그러니까 이거 좀 과하지 않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 뭐죠, 엔비디아가 지금 단기 순이익이 성장하는 걸 보니까 1년에 100% 이상 성장하고 있어. 그걸 생각해보면 사실 70년 걸리는 게 아니고 이게 몇 년 걸리는 거야. 한 20년밖에 안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퍼 70은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미국은 보통 퍼의 평균이 27이라 그랬으니까 27보다 더 짧잖아. 짧으니까 괜찮은 투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이래 되는 거예요. 오케이. 수능가법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수능가법은 뭐냐 하면 캐시 인플로우의 프렌드 밸류하고 캐시 아웃플로우의 프렌드 밸류를 빼가지고 이게 플러스이면 투자한다, 마이너스면 투자한다, 투자 안 한다 했는데 778억 순현가가 778억 원을 했으니까 여기 투자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부 수익률입니다. Internal Rate of Return. 인데 Internal Rate of Return은 뭐냐면 순현가를 제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순현가를 제로로 만들어주는 걸 만약 이 투자의 일종의 투자 수익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이 순현가를 제로로 만드는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봐. 계산해봤는데 우리 회사의 차익 이자율은 얼마야? 10%야. 이 투자의 투자 수익률은 25.4%인데 그런데 우리 차익 이자율은 10%니까 그럼 이게 투자해 말아. 에이씨. 다시. 내가 2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안이 하나 있어. 근데 내가 돈을 빌리면 얼마에 빌릴 수 있냐면 10% 빌릴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 투자하는 게 좋아, 나빠? 좋습니다. 좋은 것 왜 같습니다. 좋아? 10% 돈을 빌려. 그래가지고 내가 100원을 투자해. 그럼 내한테 얼마가 돈이 들어와? 15. 25원이 들어와. 25원이 네. 들어오면 그중에 10원은 돈 갚아야겠지. 그러고도 얼마가 남아? 15. 15원이 남으니 이거 괜찮은 투자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런다고?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그러고. 오케이,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자본자산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한 세 개 정도만 대략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에? 네. 네. 그런데요. 1번, 2번, 3번 중에 혹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 없어요? 1번. 1번, 왜 1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 그렇죠. 같습니다. 화폐 시장 가치 고려 안 한 거죠? 아니, 이때 1,500억 원하고 이때 300억 원은 다른 금액이라는 거지. 왜냐면 시점이 다르니까. 그럼 사실은 이걸 현재 가치화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다 합해가지고 회수하는데 기간이 몇 년인지를 보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300억 원이 0시점에도 300억이라고 가치를 평가하면서 뭔가 회수 기간을 계산하면 안 되겠지. 그제?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어, discounted payback period 하는 거죠. 요거 할인할 수 있잖아. 요걸로 계산 안 하고, 요걸로 계산하는 거죠. 1,500억 나가고, 이때 300억이라 했지만 사실 272억 원이니 270억, 2억 원 들어온다고 치고, 요거, 요거, 요거 하니까 회수 기간이 4년이네. 나의 벤치마크는 5년인데, 그보다 훨씬 빨리 회수하네. 그러니까 투자해야겠다. 그게 뭐냐면, 할인 회수 기간법. 이래 되겠죠. discounted cash flow. 네. discounted payback. 이 되겠죠. 그죠?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오케이. 뭐 하는 김에 기업 재무 좀 더 이야기합시다. 기업 재무는 세 가지 주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자본 예산이에요. 캐피탈 버지팅. 예. 이건 뭐냐면 투자 의사 결정이죠. 공장을 지을까 말까 이런 거였죠. 또 하나는 뭐냐면 캐피탈 스트럭처예요. 자본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뭔가 자산을 만드는데 자산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하나는 내 돈이 있고 또 하나는 남의 돈이 있는 거야. 우리 내 돈을 보고 우리 뭐라 그래?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남의 돈을 보고 우리 뭐라 그래? 부채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본 조달을 주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부채로 할 것이냐, 라는 걸 그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뭐냐, 자본 구조 문제. 그것도 기업 재무에서 해야 되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이익하는 정책, 영어로는 페이아웃 policy라고 얘기하는 거. 자, 이거는 뭐냐면 뭐죠? 아니, 남의 돈하고 내 돈을 모아가지고 자산을 구성해가지고 돈을 번 거야. 번 돈을 누구한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어,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나눠줘야 되겠어. 주주. 주주한테 나눠줘야겠지만 그 전에 빌린 돈에 대해서도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회사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한테도 뭔가 대가를 나눠줘야 돼. 그게 뭐냐, 인건비. 그지?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배분 의사결정.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한 문제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재무관리의 3분의 1 끝낸 거야. 방금 이 순간. 오케이? 네. 예.
이제 엑셀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는 그냥 주어져 있는 거지. 여기까지는. 요거는 이제 그 하여튼 이 우리 회사의 CFO가 예측해가지고 만든 거지. 그죠? 이 자리 몇 프로라고? 10%입니다. 0.1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 그 PB 구할 수 있겠네.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거 나누기 1 플러스 R 영제곱. 맞나요? 맞잖아. 네. 어, 고정해야 되네. 그죠? 고정했죠? 아까 우리 잘못된 저 의사결정,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캐시 아웃플로우하고 인플로우하고 합쳐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플러스 나와서 투자한다. 이게 잘못된 의사결정. 그죠? 요게 수년가법. 그죠? 그래서 그 캐시 아웃플로우의 현재 가치보다 캐시 인플로우의 현재 가치가 더 크니까 투자하자. 그런 게 수년가법. 됐나요? 그 다음에 네. IRR은 어떻게 돼요? IRR은 어떻게 했지? 데이터. 그 다음 뭐지? 해잡기. 그 다음에 목표셀은 뭐죠? 수년가를 제로로 만들어주고 가을 바꿀 셀은 요 R. 하니까 24.51%. 아까 나왔던 그 내부 수익률이 나왔죠. 이게 이 프로젝트의 투자 수익률이니까 이 투자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보다 더 높으니까 여기에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인 거죠. 그죠? 페이백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걸로 이야기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 페이백 이거 넘어가는 거. 어떻게 했지? 일단 썸을 구해야 되네. 누적 썸을 구해야 되는 거지. 네, 잘못했네. 64 앞에다가 달러 표시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함수가 뭐였지? 지난번에. 매치. 그 다음 뭐였죠? 루카 밸류가 0이었고, 이렇게 하면 되나? 네. 지금 뭐예요? 이 되는 게 뭐지? 4년째에 이 합한계 0을 넘어가니까 4년째가 페이백. 그죠? 예.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이 현재 가치를 누적합해 보니까 5년째 되니까 0이 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0보다 큰 건 언제예요? 6년째니까 이거는 지금 5년을 넘어가는 거니까 만약 디스카운트 캐시 페이백으로 만약 판단한다면 그리고 5년이 우리 벤치마크라면 그럼 여기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거죠. 됐나요? 예. 오케이. 오늘 뭐 좀 상당히 뭐 새로운 컨셉도 많이 이야기하고 어려운 것도 많이 이야기해서 어려운데 사실 별 거 없는 거지.
첫 번째는 뭐예요? 그냥 요 수식에 만족하는 Y 계산하는 거. 엑셀 뭐? 찾기. 오케이. 그 다음에 뭐예요? MPB는 그냥 이제까지 우리 했던 식으로 해서 계산해가지고 합치면 다 되는 거고. 그죠? 예. 그 다음에, IRR은 어떻게 한다고? 요 문제가 똑같은 문제지, 아까. 만기 수익률 구하는 문제가 똑같은 문제로. 그러니까, 만족하는 R 구하면 되는 거지. R 구하니까 나왔고, 그 R이 우리가 벤치마크로 생각하는 R보다 더 높으면, 그러면 투자해야 되는 거고, 더 낮으면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해서. 오케이? 혹시 질문 있어요? 수업에? 야, 일단은 연습해 보십시오. 연습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어,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기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쉬운 개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수년가 내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짧은 순간에 제가 이야기해가지고 그 개념을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믿지 않아요. 그죠? 내가 그 개념을 이해 못했다고 해서 이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잖아. 마치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을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사실 개념 모르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거는 일단은 문제는 풀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은 뭐예요? 반복해서 연습하면 된다. 이런 거죠. 예.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